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밀어놓은 나무를 빨리 잡아서 지금 광에다 넣어야 돼가지고 나무를 잡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유시가 채널에 메일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메일이 도착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은 삶을 꿈꾸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문의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아마도 말 설고 물 서른 외국에서 오프 더 그리드의 삶을 살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신 모양이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면 사실 난감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 아니오와 같은 단답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조금은 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오프 더 그리드의 삶을 선택했는지, 또 이런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한다. 벌써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당시의 느낌도 희미해져서 우리의 경험을 충분히 들려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뭐 떠오르는 만큼 기억나는 만큼 적어 내려갈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소위 말하는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았었다. 최소한 우리에겐 그랬다. 차고를 제외한 집 내부만 100평에 가까운 방 5개에 화장실 4개의 모던한 2층 집. 찐 부자들이 사는 집에 비하면 좋은 집도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는 넓고 호화로운 뭐 그런 집이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집 전체가 우리의 소유도 아니었다. 집의 3분의 1쯤은 은행 것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더니 조금 살아보니 처음엔 그렇게 좋던 집도 더 이상 좋은지 모르겠고 큰 집에 사니 그에 어울리는 큰 차도 타고 싶고 나에게는 되도 않은 허세만이 늘어났을 뿐 만족함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집의 또 다른 주인인 은행에게 갚아야 할 빚뿐이었다. 또 전기세와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에 세금까지 왜 이리 비싸고 또 자주 올라가는지 그들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일방적인 횡포 아닌 횡포에 어찌할 방법이 없는 우리는 가격 인상 레터를 받을 때마다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그렇게 우리는 분수에 지나는 집을 어깨에 짊어지고, 아니 정확하게는 좀 더 좋은 곳을 가지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돈으로 은행을 배불리며 거대 전기 수도 회사 등에게 우리 삶의 통제권을 내어준 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와야 이게 힘이 있는 거야. 원래 힘이 생기는 거. 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거든 그냥.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제드 왔냐? 예. 제드 네가 보여줘 선수가. 보여드릴게요. 아민 아직 힘이 살짝 부족해.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는 천정부지의 물가 역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세상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모두 그렇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야. 혹자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부정했지만 그들이 부정한다고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같은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든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집을 팔아 은행빚을 청산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것이 은행이든 무엇이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이제 노인이 되신 어머니와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스스로 키운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며 사는 삶. 우리는 그런 곳을 원했다. 그러나 우리가 살던 곳 주변에서는 그런 집을 구할 수 없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넓은 땅을 구할 수 있는 시골로 눈을 돌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시내에 좀 볼 일이 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에도 가서 책도 빌리고 뭐 이런저런 일주일에 일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저희 구독자님을 한 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이 뉴질랜드 분이신데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를 알아보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한국 분이십니다. 전 아직 만나뵙지 못했는데 그래서 더 반갑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저희가 이제 농사 짓는 영상을 보시고 혹시 깻잎 씨를 좀 구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깻잎 씨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구하게 되면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려가지고 제가 한국 다녀오는 길에 깻잎 씨를 좀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깻잎 씨를 좀 나눠 드리려고 시내 나가는 길에 그분 집에 들려서 깻잎 씨를 좀 나눠 드리고 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시내 나가서 볼일 좀 보고 그리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자. 집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마켓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많았으나 우리가 원하는 집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우리는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눈이 벌게 지도록 집을 찾느라 인터넷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집을 찾기 어려운 이유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집, 그래도 도시에 조금 더 가까운 집을 원하는 우리의 높아진 눈 때문이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간 눈은 좀처럼 내려오기를 싫어해서 이 녀석을 끌어내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린 다시 뉴질랜드 전 지역을 망라해서 집을 물색했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집을 발견하면 지역과 거리에 상관없이 발품을 팔아 찾아가 집을 둘러보았다. 정말 이 집이다 싶어 편도 7시간을 차를 달려 찾아간 어떤 집은 사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실망하고 허무하게 돌아온 적도 있었고 이게 마음에 들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은 별로라 하고 노총각 장가가기 어렵듯 우리 마음에 드는 집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를 2년. 집 찾기에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그날도 우리는 밤이 늦도록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오는 한 집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집은 바다 건너 남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어머니한테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듯한 그 집에서 마음을 접기 어려웠던 우리는 어머니께 조언을 구했고
어머니는 이미 거리를 상관치 않기로 했다면 남서민들 어떠냐며 마음에 두고 아쉬워하느니 가서 구경이나 하라며 언제나처럼 길을 제시해 주셨다.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을 수 없어서 아내는 아이들과 남아 있었고 나와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혹시 그곳일까? 바다 건너 남섬에 있는 집을 보러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남섬으로 가기 위해선 수도인 웰링턴에서 페리를 타야 하는데 웰링턴까지만도 6-7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였다. 그러나 거리는 이미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바다를 건너기 위해 웰링턴에 도착했다. 이튿날 아침에 배를 타야 했기에 휴식을 취하던 중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내일 오후에 집을 보여주기로 한 그 집의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내일이면 볼 텐데 무슨 일이지? 약간의 불안함이 밀려왔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라는 오래전 유행가의 가사처럼 나의 이런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그 집이 오늘 계약되었다는 통보의 전화였다. 그래서 집 보러 올 필요가 없다는. 이걸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원래 팔린 집이 더 좋아 보이는 법. 7시간을 달려 먼 거리를 내려온 것이 아까운 것은 고사하고 2년여를 고르고 고르다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또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약간의 절망감 내지 허탈함? 뭐 그런 감정이 일었다. 그래도 배를 타기 전이라 그나마 감사한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허탈한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다. 올라오는 도중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예전에 우리가 관심이 좀 있던 집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그 집은 가보지도 못했고 머릿속에서 잊혀져 있던 그런 집이 한 군데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마침 그 집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었다. 집에 가는 길에 조금만 돌아가면 그 집을 구경하고 갈 수 있으니 전화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다. 그 집은 중개인 없이 주인이 직접 매매하는 집이었기에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전화였음에도 그들은 흔쾌히 우리의 방문을 허락해 주셨다. 초행길이라 기억엔 잘 없지만 여튼 어디 시골길로 한참을 들어갔고 진입로 왼쪽의 둔덕으로 작은 소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고 조금 더 지나서 게이트를 하나 지나자 양쪽에 성숙한 나무들이 도열한 드라이브웨이 그리고 드러난 숲속에 자리 잡은 녹색의 산장과 같은 2층 집. 뜻밖에도 첫인상이 좋았다. 이렇게 자급자족의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미도 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아서였는지 투박하고 모던하진 않아도 오붓하고 따뜻한 느낌이 편했다. 무심한 듯 집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주인은 영국에서 이민 온 영국인 부부와 당시 10대였던 아들 하나. 원래 자녀가 5이었는데 모두 출가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와 세 식구가 살기에는 집이 커서 집을 내놓게 되었다고 했다. 그날 그렇게 집 구경을 마치고 별 관심이 없는 듯 무심하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리고 그 집이 시야에서 벗어나자 어머니와 나는 눈을 마주치며 거의 동시에 외쳤다. 이 집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집에 관심 없는 척했던 우리는 그 후로 2번을 더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에서 우리는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가족 모두가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매매 조건들이 모두 이행되고 마지막 한 가지, 건물 안전 검사만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 검사관을 선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그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우리는 설레었다. 모두가 느껴본 새 집으로 이사가는 그 설레임. 물론 말 그대로 새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파라다이스를 찾은 것 같은 기쁨에 잠을 설쳤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검사를 하기로 한 그날 아침, 알람으로 켜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난 눈이 번쩍 떨어졌다. 그 집이 있는 그 지역에 대홍수가 났다는 뉴스였다. 난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지는 뉴스에서 난 내가 처음에 들은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뉴스에서는 관측사상 최악의 홍수라고 전했다. 난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집주인인 스티브에게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수차례 시도 끝에 연결된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스티브의 목소리는 애써 의연하려는 듯 담담했다. 한 달 동안 내려야 할 비가 하루 만에 내렸다고 했다. 다행히 사람과 집은 모두 안전하고 무사하다고도 했다. 그리고 집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역의 많은 도로들과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붕괴되어 오늘로 예정된 안전검사는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운 그런 날이었다. 메시지 왔다니까 지금? 아, 메시지 저 밑에다가 갖다 놨다고. 소품 밑에 갖다 놨대요? 어디 게이트 앞에. 네. 아빠 그때 저기 아저씨한테 이렇게 갖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 저 밑에다 갖다 놨다고 지금 메시지 왔어. 그럼 한번 가봅시다. 가자. 네. 아따. 가봅시다. 오. 넌 사실 알고 있잖아.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에.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스티브에게 전화가 왔다.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러니까 네가 아직 집에 관심이 있으면 안전검사를 하러 와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대홍수가 일어난 이때에 집을 팔기는 어렵겠다 생각했는지 조금은 포기한 듯한 그런 목소리였다. 우리는 생각했다. 수많은 집들이 침수되고 피해를 입은 관측사상 최악의 홍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이 무사하다면 이건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좋은 위치에 안전한 집이라는 말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건물의 안전검사를 강행했고 집은 그 물난리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정원과 땅은 유실된 부분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 대홍수가 오히려 집의 안전함과 굳건함을 인증해준 셈이 된 것이었다. 그렇게 마지막 관문이었던 건물의 안전검사까지 무사히 마친 그 집에 우리는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스티브는 우리가 당연히 집을 사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한다.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집을 사는 정신 나간 어쨌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우리의 하우스 헌팅은 이런 적지 않은 수고와 노력과 또 대홍수를 넘나드는 스토리 끝에 마침내 마무리되었고 우린 이렇게 우리만의 파라다이스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